우리 동네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선거판에 왜 누군가의 방패가 놓여 있습니까? 지역의 목소리가 들려야 할 자리에 중앙정치의 비명소리만 가득합니다. 오늘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축제가 어떻게 사법적 탈취구로 변질되고 있는지 그 치밀한 계산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6.3 지방선거와 특검법 논란의 본질. 여러분, 반회장 선거 직전에 반장이 갑자기 규칙을 바꾼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선생님 권한을 축소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게임판을 재편한다면, 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검법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삼권분립 침해, 위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심이 원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이 지방선거 본질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5가지 관점에서 깊이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의 본질입니다. 지방선거는 정권 중간 평가입니다. 집권 초기 성과를 국민이 점검하는 시험대죠. 그런데 지금 선거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권 잘하고 있나? 에서 검찰 조작 수사에 맞서야 하지 않나? 특검법 논란으로 선거 프레임이 정책 경쟁에서 체제 갈등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입니다. 지지층은 극한 결집, 중도층은 판단 기준을 잃게 됩니다. 여론조사에 따라 특검법 찬반이 팽팽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다수결의 함정입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지만 최후의 수단입니다. 충분한 토론, 사회적 수기, 소수 의견 존중, 최종 투표 순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 합의 없고 법적의 우려, 검찰, 법원 일각에선 재판 영향 우려, 사법 독립 침해 의견이 있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일부 헌법학자들은 위헌 소지를 지적합니다. 숫자만 앞세워 강행하는 모습에 수기 민주주의 후퇴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지 정권의 방패막인지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선거 승리가 곧 사법적 정당성이라는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범죄 혐의 판단은 아님을 법치주의가 명확히 구분합니다.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점은 공소치사권 부여로 사법권 침해 논란, 민심과 법치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100만 표가 있어도 법은 법이라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네 번째, 지방선거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현안을 뽑는 선거입니다. 서울은 교통, 주거, 교육, 부산은 항만, 경쟁력, 관광산업, 지방은 인구 소멸, 지역 경제.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이슈 탑3. 첫 번째, 특검법 찬반. 두 번째, 대통령 사법 리스크. 세 번째, 중앙 정치 갈등. 지역 주민들의 삶이 대통령 사법 방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방 자치 본연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번처럼 특검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도구로 인식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활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정치적 승부수가 된 사법부. 과거에는 선거에서 지거나 사법적 위기가 오면 정책으로 승부하거나 법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거 국면에서 특검법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의 발을 묶거나 사법 리스크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한 번 성공하면 다음 정권도, 그 다음 정권도 비슷한 수법을 시도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은 본래의 예적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승부수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너지는 법 앞에 평등.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법은 더 이상 만인에게 평등한 저울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쪽이 입맛에 맞는 사법 체계를 그때그때 다시 설계한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는 불신이 커질 수 있고, 사법 체계가 정치적 생존이나 재선을 위한 도구처럼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특검이 본래 가진 예성과 한시성이 흐려질수록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는 법치 후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국회 의결이나 특검이라는 민주주의의 외형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이 앞서면 사법의 중립성과 법의 신뢰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절차는 민주적 외형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치의 핵심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다음 세대에는 법은 이긴 사람 편이라는 왜곡된 인식만 남을 수 있습니다. 답답함과 무력감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노리는 심리입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하는 거죠. 내 동네 도로, 복지관, 청년 일자리 공약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 선례를 기억하세요. 이번에 통하면 다음에도 반복됩니다. 투표로 선례를 만드세요. 후보의 소신을 확인하세요. 특검법, 사법 개편에 대한 개인 입장을 물어보세요. 민주주의는 선거 때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선거와 선거 사이 우리가 눈을 뜨고 기억할 때 진짜 살아 숨쉽니다.